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이버 카페 주식 단타 나라 A700 예, 카페요. 예, 운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수익은 잘 내십니까? 어떠십니까? 주식시장에서. 자,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연락 한번 주시고요. 자, 저희 제 카페는 유사투자 자문업이 지금 이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일단은 중기 문자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는 저희가 중기 문자반에서 실제적으로 리딩을 하고 회원님들에게 좀 수익을 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추천을 했던 추천주를 가지고 이렇게 뭐 최근 2년 전에 뭐 추천했던 거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좀 이해하시기가 빠를 겁니다. 성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요. 거의 뭐 일단은 중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리딩 같은 경우는요. 손절가를 제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손절이 필요 없는 주식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단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장인들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테크로 이렇게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좀 들어가지고 좀 아니면 이제 포지션을 좀 저점에서 좀 충분한 저점 구간에서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좀 이렇게 보유를 하는 전략이라든지 그런 걸 좀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뭐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지금 뭐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가지고 쫓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공략하고 난 후에 이제 향후에 이제 트렌드가 될 종목을 발굴을 해가지고 철저한 종목 분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뭐 이거 뭐 좋다 뭐 들어가고 뭐 이러지는 않다는 거죠. 일단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추천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해가 아주 빠를 겁니다.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종목을 가지고 추천드렸는데 뭐 이런 자리에서 저희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13만 원 전후 및 이하에서 제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가 추천드렸을 때의 이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들어가도 됩니까? 이렇게 제가 추천드릴 때도 회원님들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우려를 나타냈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요. 제가 NC소프트를 가지고 13만원 전후 및 이하에서 매수를 가지고 이렇게 추천드릴 때 이때 이 당시 시장 분위기는 어땠느냐. NC소프트를 기관들이 연일 매도를 계속 합니다. 매수는 개인들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수급은 전환이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턴을 하면서 당연히 수급의 전환은 나오는 거고 이렇게 NC소프트가 이 당시에 이렇게 하락 패턴을 가지고 크게 이제 그렸던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 실적이 NC소프트가 잘 안 나올 거라는 그런 이제 기관들의 레포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 늦다. 이 당시에는 모바일 게임주들이 잘 가는 시기였고요. NC소프트 같이 이제 PC 게임 같은 경우는 너무 변화하는 대처가 늦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박을 했죠. 왜냐하면 NC소프트가 일단 첫째적으로 실적이 안 좋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박은 NC소프트는 리니지 게임을 다 아시죠, 그죠? 다 아시는 뭐 대부분 다 아시지만 리니지의 그런 이제 게임 매출이 워낙 안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을 가지고 중국에 런칭을 하고 나는 이제 그 로열티 수익이죠. 로열티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이다. 텐센트를 통해 가지고 중국 시장에 이렇게 서비스를 성공하고 안 하고를 다 떠나가지고 기존의 매출이 안정적인 데다가 보너스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막상 실적을 발표하면 어떻겠습니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회사가 성장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값은 나와 있는 거다. 얼마나 안정적인 자리입니까?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가지고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당시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NC소프트는 모바일 게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PC 게임이 워낙 안정적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을 가지고 빠르게 진입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만약에 모바일 게임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느 모바일 게임 회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모바일 게임도 이제 출시되고 이런 상황이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 13만 원 이때 들어가지고, 우리는 물론 30만 원까지는 먹지는 못했지만요, 20만 원권 이상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자.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난 후에 70%, 뭐 100% 더블 수익 정도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방식을 항상 저는 이제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모두가 노할 때 반대로 예스를 하는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진짜 노하는 종목들이 보통 이제 다 노가 됩니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선별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일단 수익률의 중대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두가 노할 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자, 현대로템을 올해 메이저들은 다 올해 초만 해도 다 매도 치고 상당히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흘러내렸죠. 그죠? 2만 원 이상에서 놀던 종목이 만 원대까지 이렇게 흘러내렸으니까 뭐 상당히 주가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만 원권 이하부터 해가지고 전후 및 이하 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현대로템요. 매수를 하고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럴 때는 다 이유 없이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흘러내렸던 이유는 해외에 해외에서 이제 로템이 이제 철도 회사잖아요, 그죠? 해외에서 공사했던 부분들이 하자가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손실금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외 하자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은 어떻게 됐거나 그거는 일회성으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실적이 그동안에 안 좋았지만 로템 같은 경우는 독과점적인 회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 현대 로템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회사는 없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이제 철도 관련 회사들은 뭐라고 했죠? 현대 로템의 거의 뭐 하청 수준의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철도공사를 가지고 뭐 무조건 뭐 해외에 로템을 놔두고 뭐 수주를 가지고 해외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거나 이 회사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게 너무나 안정적이다 보니까 뭐 나태해지고, 실제적으로 R&D 개발 비용 같은 경우도 뭐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비용을 하고, 그런 상당히 비판이 컸죠, 그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실적도 좋고 뭐도 좋고 그런 이제 하자도 없고 이러면 주가가 만 원에서 놀겠습니까, 안 놀겠습니까? 절대 안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안 좋았을 때 매수를 해야주고요. 저희는 이제 제가 2만 원권 이상에서 저희가 매도를 하자고 했죠. 다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 물론 이제 꼭지까지 뭐 2만 5천 원까지 이렇게 먹지는 않더라도요. 뭐 그런 부분들. 실적도 이렇게 턴할 수 있는 회사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런 이제 분위기, 시장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보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가 예전에 이제
불과 2년 전만 해도 계속 하락을 했죠. 주가 과도하게 1,000원대까지 1,500원대까지 하락을 합니다. 제가 1,800원대 이하부터 해가지고 제가 매수를 가지고 진입을 하면 된다고 했죠. 왜냐? 이 당시에는 이거 2년 전입니다. 이 당시에는 LG가 스마트폰으로 G 시리즈를 가지고 거의 상당히 밀었을 때죠. 이 회사는 삼성향이 아니고 LG 쪽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LG의 사출적으로 중국에 공장이 있고요. 공장이 있고 물론 이제 LED 쪽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고 한데요. LED는 뭐 공기관 쪽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LED 업황이 안 좋은데 예전에는 이제 LED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요. 그런 보너스라고 있죠. 보너스에다가 그리고 LG가 상당히 좀 전력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파이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나마나 작년에는 적자했지만 이런 회사는 이 당해에 실적이 잘 뜬다고 했죠.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러면서 뭐 적당히 한 4,000원대 이상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를 하고 나오는 뭐 5,000원, 600원대까지는 먹지는 않더라도 저희는 70%, 100% 정도 중기주를 가지고 들어가지고 먹고 나오는 그런 이제 매매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제가 우리가 실적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M&A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많이 매매를 하죠, 그죠? 현재 실적도 안 좋고 실적이 향후에 좋아질 수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이제 M&A 관련해 가지고 이슈거리가 좀 생기고 시장에서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과 좀 발생하는 부분들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리버 같은 경우입니다. 아이리버. 자,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가지고 얼마에 추천드렸습니까? 예전에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제가 800원 정도에서는 제가 매수를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1,800원, 1,700원 막 이런 자리였어요. 자, 매수를 하자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요. 어떻게 됐거나 이 위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4월 달에 이렇게 진입을 하고 이러면서 향후 2달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겹게 하더라도 2달만 좀 인내를 하면 그 안에는 M&A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 곡선을 가지고 그린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MP3 세계 1위 회사였죠. 세계 1위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1위 회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고펀드는 이제 국내 토종펀드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회사를 가지고 투자를 했고요. 최대 주주였고 이제 전문 경영인을 가지고 불러와가지고 이 회사를 가지고 운영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MP3 세계 1위 기업이었지만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MP3로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다 대처를 하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표가 바뀌면서 사업을 다각화를 합니다. 이것저것 하는데 이것저것 다 잘 안 돼요.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고요. 그래서 다시 역시 우리가 아이리버가 해야 되는 거는 또 대표가 또 바뀌고 이렇게 하죠. 그러던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음량기기에 있어 가지고 아주 고퀄리티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제품도 출시하고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M&A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적은 어차피 그걸 해도 실적은 좋아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스마트폰이 워낙 확고하고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이제 MP3 따로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다 들으면 되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M&A에 대한 부분은 6월달 돼가지고 작용을 한다. 자, 6월달입니다. 자,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냐면 뉴스가 뜨고 난 후에 원래 진입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뉴스가 뜨기 전에 이제 향후에 나올 뉴스를 가지고
미리 생각을 하고 한 템포 빠르게 혹은 10템포 빠르게 미리 들어가가지고 저희는 잠복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지루하죠. 시간들이 이제 뭐 오르는 것 같다가 빠졌다가 오르는 것 같다가 빠졌다 그러다가 이제 뻥뻥뻥 시세를 내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한 6월달 경에 해가지고 4,000원대 이상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매도 신호를 냈죠, 그죠? 물론 이제 더 갔습니다. 9,000원대까지 거의 만원 근처까지 가기는 갔는데, 5초로 이렇게 파동을 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뽑는 종목들은 보통 이제 파동을 세게 내요. 각오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랄까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잘 선별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욕심을 내면 또 끝이 없고요. 저희가 중기주를 들어가지고 매도 사인은 내고 더 보실 분들은 더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매도 사인은 보통 이제 중기주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고 난 후에 보통 더블 구간에서는 이제 전량 매도 신호를 일단 낸다는 걸 가지고 좀 알아두시고요.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익절가를 잡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매수하고 나서 70에서 100% 정도만 계속 먹어도 됩니다. 계속 먹어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불어날 거고, 이런 이제 M&A 뉴스들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잘 지켜보고 이러다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타임 미리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정보력으로 좀 판단을 해가지고 철저한 분석으로 들어가고, 이런 매매를 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수익률을 저희가 많이 내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제 알파 홀딩스로 사명이 바뀌었는데, 알파 칩스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4,000원대 사라고 했죠. 4,000원대 구간대에 사라. 왜 사냐고 했냐면, 자, 지금은 알파 칩스가 알파 홀딩스로 사명을 바뀌었고요.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팹리스 회사.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반도체 설계 회사 치고는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어느 정도 좀 기본 베이스를 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모펀드에서 이 회사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보호예수가 걸려 있죠. 보호예수가 풀리고 나니 또 추가적으로 매각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4,000원대에는 좀 매수를 좀 해주고요. 사모펀드의 평단이라든지 그런 걸 좀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한 가격에서 우리는 진입을 해가지고 우리는 지겹게 끌더라도 잠복을 하고 있는다.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뭐 4,000원대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 8,000원 이상 9,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먹고 중기주 매수하고 난 후에 한 더블 수익 정도 되고 이러면 좀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더 더블 그 구간에서 더 더블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일단은 제 리딩은 일단 저는 중기주를 가지고 진입을 하고 난 후에 70에서 100% 정도 수익권 되면 저는 항상 전량 매도 신호를 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먹고 나오는 그런 이제 M&A 관련 이슈들이 있는 것들요.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시총이 좀 조금 해가지고 이 캔들 미디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캔들 미디어 같은 경우도 뭐 800원대 이렇게 제가 매수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캔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캔들 미디어 같은 경우도 SK 플래닛의 자회사인 펀드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였죠. 아이리버하고 좀 비슷한 경우였죠.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매각을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회사를 좀 포장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면서 재료도 상황하고, 재료도 작용을 하고, 주가도 좀 크게 상승을 하겠죠. 이런 큰 시세를 가지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리가 유리한 조건에 들어가가지고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하면 더블 구간이 더블 이상 구간 되잖아요, 그죠? 더블 이상 구간에서 이렇게 수익을 딱 챙겨가지고 먹고 나오는 그런 영리한 플레이를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알보젠 코리아 같은 경우도요.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매각 향후에 이제 매각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회사를 더 포장할 수도 있고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내려오면서 지금 알보젠 코리아 같은 경우도 좀 미끄러지고 있는데 알보젠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거 12,000원대 이거는 매수를 하라고 했죠. 12,000원대 보시면요. 12,000원대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가지고 좀 하라고 했고 또 유상증자도 참여를 하라고 했습니다. 괜찮으니까 증자를 가지고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가 악재로 작용을 하지만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를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도 된다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해야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요.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알보젠에서 이 회사를 가지고 원래 인수를 했죠, 그죠? 인수를 전문의약품 회사인데 인수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었어요. 500억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보젠의 투자한 금액이 있고 현금성 자산이 있고 어디 보면 저 다 빼돌리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시장에서는 이제 먹튀 논란도 좀 일어났었죠. 현금성 자산을 빼돌린다. 근데 이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행해지지 못했고, 알보젠 코리아는 이제 알보젠 같은 경우는 다국적 제약사죠. 뭐 근화제약의 뭐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과연 이제 근화제약을 좀 뭐 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전초 기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먹고 틀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시장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주주 배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알보젠의 지분 구조를 가지고 더 견고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알보젠이 이제 지분이 70% 75% 정도 이렇게 되죠, 그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런 이제 다국적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회사 버릴 때는 또 쉽게 또 매각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신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신호는 버리는 신호가 아니고 일단은 포장을 하려고 하는 신호다. 뭐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신호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중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요. 저는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기간입니다. 기간. 이제 보면 이제 이 종목이 해당 종목이 오를 거라는 거는 일단 확신을 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항상 이제 적중을 하는데 문제는 84일, 80일 정도에서 이제 신호가 이제 확실하게 오죠, 그죠? 나 위로 갈래요, 나 갈래요 이러는데 그런데 이 80일 거래일로 80일이라고 하는 게는 4개월입니다, 4개월. 무려 4개월입니다. 4개월이라는 기간이 뭐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넓게 보면요. 짧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매수하고 난 후에 좀 기다리려고 하면 좀 지겨운 시간이 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이제 리딩을 할 때 원래 월 해가지고 1개월에 뭐 30만 원씩 이렇게 회비를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규 회원들은 제가 2개월치로 제가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기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4개월 정도 걸렸는데 뭐 매수하고 나니 뭐 빠르게 이제 한 달 안에 이제 크게 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응축을 하면서 이제 뻥 올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 타이밍인데 그러면 뭐 요때 뭐 매수하면 되지 않냐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막판에 가지고요. 이게 그러다가는 이제 종목을 다 놓칩니다. 종목을 이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한번 양봉을 가지고 3개 뽑아버리면요.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뭐 하루에 뭐 14% 이렇게 올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따라 붙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뭐랄까요, 흔들면 이제 불리한 가격에서 들어가는 게 과연 나을 것인지 절대 낫지 않거든요. 확실한 신호를 보고 들어갔다가 그게 속임수로 만약에 이제 판명이 됐을 때 그 데미지는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지겹더라도 미리 들어갑니다. 미리 들어가지고
매집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날 알보젠 코리아,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M&A에 대한 이슈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케미칼에서 비만 치료제 회사를 가지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국내 비만 치료제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을 또 시장 점유율 또 1위로 또 이렇게 도약을 하고 매출도 커지고 뭐 이런 거죠. 영업이익도 좀 늘어나고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이제 복합적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뭐 12,000원 뭐 13,000원 뭐 유증을 받았다고 해도요 12,000원대니까 해가지고 저걸 막 25,000원대 뭐 이렇게 이상으로 하면 이제 더블 이상 이제 수익을 먹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유한 분들은 이제 익절가 잡고 뭐 더 욕심내가지고 뭐 4만원대 보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매도 신호는 일단 저는 이제 70%에서 100% 이상 정도에서는 매도 신호를 항상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 이렇게 주주배정의 유상증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고정, 주식 투자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딱 가져가지고 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감자 같은 경우도, 감자도요. 감자를 가지고 하면 일단 그거는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죠. 대부분의 90% 뭐 한 95% 이상은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감자라든지 이런 출자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죠. 단정 짓지 마라.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 3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3호라는 종목은 지금 이제 2만 원대 이렇게 놀고 있고 3만 원대까지 가고 했죠. 가고 했습니다. 근데 3호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얼마에 추천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3호가 이렇게 감자를 하죠. 감자를 합니다. 감자를 하고 출자 전환을 하고 감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사라고 했죠. 이거는 무차익, 그러니까 손해가, 이 종목이 여러분이 매수를 해가지고 6,000원대 들어가가지고 손해가 내가 날 확률은 0.0000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감자를 가지고 하고 출자 전환을 하고 했지만 실적이 너무 좋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은행권들이 이 회사에 상당히 많이 물렸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가지고 보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들이 세력으로 작용을 해준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희는 뭐 거래량이 좀 크지는 않는 종목이지만 저희는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는 편안하게 수익을 챙기면 된다고 했고, 물론 이제 제가 만원 이상 대에서 제가 뭐 매도 신호를 가지고 제가 냈지만요. 더 보실 분들은 더 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더 보실 분들은, 왜냐하면 크게 가도 만원 2만원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전략 매도 신호는 일단 만원권 이상에서 전략 매도 하십시오 이렇게 신호를 냈지만, 저희는 일단 유리한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유를 해가지고 이게 3만원 그때까지 가긴 갔죠. 갔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주주 배정은 악재다, 뭐 감자는 뭐 감자도 뭐 악재다, 악재면 뭐 매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이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력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틈틈이 이렇게 매매를 하죠. 최근에 뭐 무료 추천주 해가지고 뭐 마제스타 뭐 이런 종목들도요. 제가 이거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단타성으로 워낙 이제 세력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예전에 JBM 뮤즈먼트 있을 때 제가 1,000원대는 제가 매수를 해도 된다고 했죠. 자, 지분 구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를 돌리는 거, 자본 조달이 좀 실패를 하고 이러면서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우회 상장에 실패를 하고 이러면서 주가가 밀렸지만, 그렇지만 이 종목은 1,000원대에 내려졌을 때는 이 서준성 대표의 지분 가격이라든지, 왜냐하면 M&A를 가지고 하고 들어왔던 쪽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격, 그들이 매각하는 부분들 과연 이제 손실을 내고 이 회사를 가지고
뭐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지금은 이제 다 털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지만 뭐 이런 과정에서는 좀 매수를 해주고요. 이런 이제 세력주들 같은 경우도 뭐 4,000원대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 신호를 가지고 저희가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세력주들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뭐 홈캐스트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10,000원대를 가지고 이렇게 돌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구간들 있죠. 뭐 이런 구간들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왜냐하면 끼가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또 시세를 가지고 좀 크게 내니까 예전에도 이제 황우섭 박사님이 이제 이렇게 또 참여를 하고 이러면서 2,000원에서 또 15,000원까지 갔던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죠. 그런 종목이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응축을 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시세를 가지고 좀 내기 전에 좀 시나리오를 좀 여러분들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기존에 이제 사업자가 나가고 황우석 박사님 쪽으로 해가지고 H바이온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자금 조달도 또 순탄하게 좀 되고 이러면서 이런 종목들을 좀 우리 저희는 10,000원대 들어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20,000원대 그냥 매도 신호를 그냥 내버렸는데 더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이렇게 이런 종목들도 좀 하고 좀 다양하게 좀 매매를 가지고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좋은 회사들을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제가 종목을 가지고 제가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는 뭡니까? 해당 종목이 제가 더블로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더블이 충분하게 시세가 더블까지 나왔던 종목이면 좀 안 가지만 더블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더블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매매를 했고요. 오늘 또한 시장에서 한 3% 정도 또 뭐 많지는 않지만 또 상승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일단은 저희 중기 문자반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좀 대충 이제 종목들이 어떠냐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제 VIP 중기 문자반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면서 종목을 좀 중기 투자 관점으로 해가지고 좀 들고 가다가 좀 틈틈이 좀 단타도 틈틈이 좀 하고요. 뭐 중기주를 가지고 이렇게 향후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슈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좀 선별을 해가지고 이 쪽집게처럼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회비가 뭐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뭐 하지만요 회비가 비싼 건 아닙니다. 어디됐거나 실제로 증권 방송 사이트에서도 저도 일을 했었고요. 거기서는 이제 회비를 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더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체를 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네이버 카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회비도 좀 저렴하고 이러니까 뭐 직장인들 큰 부담이 없을 거니까요. 혼자 이렇게 매매하시면서 좀 수익이 안 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연락처가 이렇게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기주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